안녕하세요. 9차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차시는 7차시 과제 피드백 추가할 게 있어서 그 부분 먼저 할 건데요. 아이를 싫어하는 손님들을 배려해야 된다, 맘충을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동양인을 출입 금지하는 식당이 있다면 그것도 정당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보통 영어를 쓰는데 동양인들이 오면 영어를 안 쓰더라. 그래서 동양인들 때문에 막 다른 나라 말이 막 들리니까 불편해하는 손님이 있어서 동양인 출입을 금지하겠다. 이런 식당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 아이를 싫어하는 손님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썼을 때 이런 식당들은 그럼 인정해줄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맘충 같은 경우는 차별 용어잖아요. 차별 용어가 아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 이럴 때 몽키라고 동양인들을 차별하는 말이 있죠. 이런 몽키라는 게 그럼 차별 용어가 아닐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댓글 과제다 보니까 짧게 쓰려다 보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게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같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과제 제출물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법을 찾아본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법 758조 1항의 부속 조항을 넣는다. 이렇게 뭐 따로 법을 찾아봤다면 정말 저는 기쁠 것 같네요. 이렇게 과제를 노력해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법 758조는 뭐냐면 다른 분들도 궁금할까봐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영업 관리자는 손님들에게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 뭐 시설물이 넘어져서 거기 다쳤다던가 또는 미끄러져서 다쳤다던가 이럴 경우에 50대 50이나 또는 30% 정도 그 관리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 공지사항에 노키즈존 관련 자료로 올려놨으니까 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도 어떤 판례도 있었냐면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허벅지에 쏟았는데 손님이 근데 화상을 입었다. 근데 커피가 뜨겁다는 거를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관리자가 몇 억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소비자 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사항을 많이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운다? 안전에 대해서 배운다. 자, 어떤 안전에 대해서 배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생애 주기별 안전을 배울 거고요. 생애 주기별 안전사고들은 뭐가 있냐면 생애 주기라고 한다는 건 우리 인간 발달 단계를 생애 주기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성인이 돼서 노년기가 돼서 사망할 때까지 인생 주기가 있죠. 그 인생의 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 내가 특별하게 어떤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어딘가 이동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런 안전수칙들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모두 생애 주기별 안전사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까? 지금 배워야지 습관이 되겠죠. 이때 배우는 지식과 태도는 평생 유지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몇몇 어른들이 막 무단횡단 한다던가 또는 위험한 거를 보고도 그걸 예방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못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생애 주기별 안전사고, 인간 발달 단계별 안전사고, 첫 번째 인간 발달 단계 뭐였나요? 네, 우리는 영아기부터 배웠지만 신생아기가 맨 처음이겠죠. 그래서 이 신생아기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냐면 양육자가 보통 실수해요. 신생아가 크게 막 움직이거나 위험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자가 잘 돌보면 안전하게 키울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유 후에 트림을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목을 꼭 안전하게 받쳐야 한다입니다. 32쪽을 보면 신생아기 자녀 돌보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 밑줄 칩니다. 그리고 여기도 밑줄 치세요. 자, 트림을 왜 시켜야 될까? 우리는 식도가 튼튼해요. 그리고 길죠. 하지만 신생아 같은 경우는 식도 길이 자체가 짧고 장기 자체가 작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게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밸브 역할을 하는 식도가 제대로 그걸 조절을 못해서 많이 먹지 않더라도 쉽게 체해요. 그러면 뭐랄까? 토를 하겠죠. 토하면 시원하게 토하고 나면 우리들은 괜찮죠. 하지만 신생아는 다릅니다. 호흡을 못해요. 왜냐하면 토사물이 신생아의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숨 쉴 수 있는 그 통로를 막기 때문에 그래서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신생아는 먹고 나면 트림을 시켜서 소화가 잘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뭐가 중요하냐면 목을 꼭 보호해 줘야 됩니다. 신생아는 머리가 우리 몸의 2분의 1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스스로 목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을 받치지 않고 든다면 목이 꺾이거나 또는 자칫하면 뇌 손상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해서 신생아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아이의 목을 흔들면 실명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후유증을 안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과서에 이 부분 필기해 주세요. 잠시 시정시 하시고 32쪽 필기합니다. 필기 마치셨으면 영화기로 넘어갈게요. 영화기 때는 이것저것 많이 삼켜요. 삼킨다 교과서 74페이지 줄 쳐주시고요.
영아기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입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어요. 영아기 아이를 볼 때 뭐를 한번 확인해 보시냐면 영아기의 장난감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영아의 입보다 큽니다. 볼풀장의 공, 딸랑이의 종 이런 것들이 다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전이라던가 반지 이런 것들이 영아의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쉽게 삼키지 않도록 지켜봐야 됩니다. 또 영아는 손가락이 너무 쪼만해요. 그쵸? 이것저것 많이 찔러 넣습니다. 문틈에도 찔러 넣어서 끼고요. 뭐 무거운 물건 밑에도 손을 찔러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야 되고요. 자, 영아기 지나서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기 때는 어떤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냐면 추락, 화상 또는 배임, 절단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은 여러분들도 따라서 밑줄 쳐주세요. 화상 같은 경우는 신기하니까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당하는데요. 보통 심한 화상 아니면 찬물로 화기를 빼주셔야 됩니다. 심한 화상은 어떤 정도 화상이냐면 뭐 기절할 정도의 화상을 말하는 거고요. 바로 이 아이를 찬물로 그 화기를 빼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뜨거운 열기가 몸 안으로 더 깊게 침투해서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을 변형시켜요. 그리고 절단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를 조심하냐면 어디서 봤나 봐요. 얼음물에 잘린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잘린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봉투에 그냥 넣으세요. 꼭 이렇게 잘 챙기고 싶다 그러면 얼음물로 한 번 더 싸주세요. 즉 얼음이나 물이 이 잘린 부분이 닿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손가락 발가락 정도는 웬만하면 다 고칠 수 있대요. 막 하루가 지난 정도가 아니라면 고칠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절단된 부분 가지고 병원 가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집에 영아가 온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끼인다고 했죠? 여기 끼이는 거 그나마 괜찮아요. 우리 애기들 여기에 손 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 뒤에 혹시 아이가 있진 않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올라탈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치워주세요. 왜냐하면 올라타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최근에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 이불을 널었는데 그 이불을 잡고 기어 올라서 아파트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모서리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아이들은 크게 다칠 수가 있고요.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있으면 못 들어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그 아이가 열지 못하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테이프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고정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운 화장실에서는 미끄럽지 않게 실내화를 놓는다던가 스티커를 붙이다던가 해서 아이가 안전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한 활동들이 어떤 직업군이 매일 하는 거냐면 경호원들이 하는 활동이에요. 이런 위험들을 잘 대비한다면 진로로서 경호원을 생각해 봐도 돼요. 왜냐하면요. 경호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막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무전기 무전하면서 위험한 그런 폭발물들 제거하고 이런 분들도 경호원이지만 기본적으로 경호원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대상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사전에 조사를 해서 경호 지역의 위해 요소,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호원이 돼서 어떤 일을 하냐면 큰 행사 같은데 미리 가요. 그래서 뭐를 보시냐면 안전망 펜스, 그 울타리 같은 경우 이게 잘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시고 불이 났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루트로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경호원을 언제 제일 처음 봤냐면 평창동에서 제가 과외를 했어요. 평창동이 어디냐면 청와대가 여기 있으면 청와대 바로 뒷 동네입니다. 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걸어 다녔습니다. 집부터 평창동까지. 그러면 청와대 뒤쪽을 지나가요. 이쪽이 차가 하나도 없고 밤이 되면 좀 으슥하거든요. 근데 남자분 두 분이 그때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지 않지만 두 분이 똑같은 옷을 입고 저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왜 같은 옷을 입지? 보통 커플들이 입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 집에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청와대 경호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위험한 사람인가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보려고 확인차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경호원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과서 14페이지 보시면 밑에 나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내가 경호원으로서 어떤 부분을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 100일 될 딸이 엎드려서 자고 있습니다. 자, 위험 요인 뭐예요? 네, 질식할 수가 있는 거죠. 목 안 가누고 엎드려 있으면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그러면 숨을 못 쉬고 질식해서 죽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바로 재운다. 그리고 이때 너무 푹신한 그런 베개를 주거나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면 또 질식할 경우가 크니까 조금 단단한 매트리스에서 자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유모차 그대로 아빠가 옮기고 있어요. 이때 위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네, 아이가 기어서 나올 경우가 있어요. 밖으로. 와, 움직인다, 신기하네 이러고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아빠가 이 아이를 제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죠. 위험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모차 따로 잡고 아이 따로 안고 해서 이동하는 게 좋아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많은 가구 수가 1인이죠. 60% 넘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증가하면서 좀 그 경제적 여유를 갖춘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겠죠. 그래서 어떤 게 요즘 잘 되냐면 보안 카메라가 잘 되고 있어요. 1인 가족 같은 경우는 집을 비우게 되잖아요. 그때 뭐 위험한 상황이나 주변을 서성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때 위험하면 그 자동으로 경호원들이 출동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한 10,000원 넘더라고요. 월 10,000원 내면은 해주더라고요. 이 경호원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못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경호 산업, 보안 산업 이런 데를 생각해봐도 좋아요. 이런 카메라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머라던가 아니면 제조 기술 회사라던가 또는 경호 드론 서비스업이라던가 이런 산업들은 계속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산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경호원 관심 있어. 그럼 경호원은 어떻게 될 수 있지?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알바몬이나 잡코리아 이런 취업 사이트 보시면 경호원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이때 전공이나 무술 단증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좀 유명한 경호회사 분들 중에서 전공이 경호학과 출신인 분들은 10%도 안 된다고 해요. 뭐 영어 영문학과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대졸이 아닌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술 단증이 없는 사람들도 많대요. 무술 단이 높아도 막 실전이랑 좀 그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좀 그 자기 역량을 보이면 정직원으로 스카웃되고 좀 더 그 큰 산업을 하게 되는 그런 코스를 보통 밟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 경호원은 한 3년에 한 번꼴로 10명, 20명씩 뽑거든요. VIP 경호 같은 경우도 경력이 있으면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잘 뽑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경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초청받는 손님들이 외국인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한다던가 제2외국어를 한다던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경호원으로서 우대를 해준다고 하니까 나는 영어 잘하는데 경호원도 하면 좋겠다, 나 중국어 좀 자신 있는데 그럼 경호 쪽으로 나가도 좋겠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경호원이 될 수 있나 한번 내 자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님들이 계신데, 이 중에서 수상한 사람은 1, 2, 3, 4번 중에 누구일까요? 시간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그림이 좀 애매해서 이거 제가 그린 겁니다. 맞추기 힘들다 하는 사람은 제가 그림 설명 좀 드릴게요. 1번 부모님은 지금 아이의 등을 팡팡 두드리고 있고요. 2번 부모님은 지금 자고 있는 아이를 안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3번 부모님은 아이가 칭얼칭얼 대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어머니 양육자, 여자 양육자가 달래고 있고, 남자 양육자는 이 아이를 보면서 유모차에서 인형을 꺼내고 있습니다. 정답 일시정지하시고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재생 누르시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지금 이 2번 양육자의 손을 볼게요. 손이요, 아이를 어떻게 받치고 있나요? 이렇게 앉는 사람이 있을까? 실제 양육자들은 이렇게 앉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앉아요? 꼭 이 아이의 목을 받칩니다. 지금 보시면 3번 양육자 같은 경우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으로 아이의 목을 지지하고 있죠. 왜 그럴까? 아이의 목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꺾이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목을 양육자들은 지지해줘야 된다. 네, 찾으신 분들은 잘했습니다. 좀 어렵죠? 자, 두 번째 문제. 이것도 맞추면 경호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영아 캔음료를 마시고 있고요. 2번 유아 목걸이 같은 긴 줄로 목에 걸었어요. 3번 아동 자전거를 타고 영아와 유아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위험할까? 두 가지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 1번 영아와 2번 유아인데요. 자, 어떤 위험일까요? 영아 같은 경우는 캔음료 보면 이 캔음료 딱에 그 꼭지가 있죠. 이 꼭지 입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가요. 삼키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 날카로운 부분이 있죠. 이 날카로운 부분에 손가락을 넣을 수도 있어요. 영아 손가락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아이 물병에 따라서 영아가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유아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 지금 긴 끈을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자전거가 있죠. 이 자전거에 긴 끈이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좀 이동시키거나 안전하게, 아니면 뭐 이쪽에 서서 유아에 있는 목걸이가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하는 식으로 경호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아동기에 대해서 배워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경호원으로서 활동을 잘했다면 아동기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동기 같은 경우는 뭐를 특히 주의해야 하냐면, 우리 교과서 보시면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방임행위에 밑줄 칩니다. 방임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방치하다 라는 행위고요. 이 방임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가 있어요. 아동 학대들은 신체적인 학대는 그나마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정서적인 학대들은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 영상을 보면서 아동 학대들이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아동 학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서 이런 아동 학대가 있다면 우리는 신고를 해야겠죠. 두 번째 영상 보고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영상으로 이동해 주세요.